안녕하세요. 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문제풀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강의 이제 정치 과정과 참여해서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공식적 참여자와는 별개로 여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과 어차피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좀 목표점, 즉 지향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짚고 넘어가면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요. 첫 문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대의 정치를 정당 정치라 하는 점과 가장 관계 깊은 정당의 기능이에요. 자, 우선 문제부터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대의 정치. 자, 대의 정치란 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의 정치란 말은 우리가 간접 민주 정치를 의미하고요. 그럼 간접 민주 정치는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의미하겠죠. 자, 이를 정당 정치라고 하는 점과 가장 관계 깊은 정당의 기능이에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결론은 뭐예요? 정당의 기능을 찾는 거죠. 그럼 정당의 기능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내용들 다 틀린 건 아닌데요. 전부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방금 얘기했던 대의 정치하고 연결하겠죠. 그러면 대의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정당의 부분이랑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의 정치 특징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자를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정당의 기능 중에서 대표자, 즉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자, 2번이겠죠. 왜냐? 정당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의 정치에서 말하는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정당의 정치 자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좀 지울게요. 자, 우선 정치 자금이라는 어휘를 좀 짚고 들어갈게요. 정치 자금. 정치 자금이란 이게 좀 보통 우리가 하도 이제 TV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당에서 돈 얘기가 나면 일단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뭐 인식이 차이인데, 일단은 정당도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쓰이는 정당의 운영과 관련돼서 쓰이는 자금을 우리가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정당의 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공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정당 운영과 관련된 정치 자금은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자, 기준. 우선은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당의 정치 자금 판단 방법이 지금 제가 작게 한 4-5가지 써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호 정당과 개인 간의 특정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는 건 내 자유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떤 정당에 얼마를 주던지 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부는 1억 이하, 1억이 초과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억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1억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1억까지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당 운영 목적과 연계되는 기부금은 허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계되는 게 뭐냐면요, 정당 운영과 관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는 이제 국가는요, 정당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국가 주는 거니까. 두 번째, 당원 회비. 아무래도 정당 소속된 그 정당 당원들이 이제 매달 어떻게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당과 관련 있는 문제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세 번째는요,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배분되는 이제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정성을 기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단체 및 법인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보통요, 이 정치자금 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될 수 없는 부분 하게 되면 크게 법인의 자금은요, 법인에서 준 자금은 해당이 많이 안 돼요. 10 중에 거의 10개 다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인데 내가 만든 법인에서 한 30억 하면 안 되지. 한 1억 정도를 내가 특정 A 정당에 기부했다고 합시다. 그럼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정치자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름 할 때 내 이름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라든 내가 갖고 있는 법인 이름을 했을 경우에 그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명의로 된 자금은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법인이, 그러니까 사람 개인이 아니라 법인 측면에서 자금을 줬을 경우에는 아무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이 좋아서 돈 내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 정치 자금을 주기 위해서 밑에 회사 이름이나 법인 이름 넣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아무래도 이건 이 정치 성향을 좋아합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좀 뭐 없나라는 그런 개념도 좀 의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인에 대한 자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인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 얘기가 뭐냐면은 종교 단체에서 준 자금도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가 아니죠. 안 되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불교 재단에서 돈을 기부를 했는데 모든 불교 신자가 똑같이 그 정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요. 자, 1번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들어간 건 상관없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얘기죠. 그 다음 정부의 국고 보조금도 정치적은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원이 회비를 얻어서 정치자금을 사용된다. 맞죠. 당원이 회비를 얻은 이유 그 자체가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배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영 목적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목적 자체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종교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이거 운영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종교단체의 목적이 종교의 운영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종교단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점이랑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법인이 해당되는 자금이 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정치자금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6번 문제입니다. 자, 정당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2007년 대구시에서 나온 문제긴 한데요. 일단 별이 한 개예요. 매우 쉬워요. 그러면 풀이라는데 이렇게 매우 쉬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됐죠? 자, 우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4번이죠.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우선 정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정당을 만드는 의미는요. 정당이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요.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든 그 뭐 정의당이든 그 다음에 새민련이든 어떤 정당이든 간에요.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1번은 그럼 이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줄여서요. 정권이죠. 즉 정권 획득이 목표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권 획득 목표라는 얘기는 굉장히 뻔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한다. 그렇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배출한다. 세 번째, 여론을 반영한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론을 반영해서 정치를 말하는 이유도 정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제출하겠죠. 국회의원들 나오게 되면요. 4번 보세요. 자신들의 특수이익이 반영되도록 영향 행사한다. 아니죠. 자, 보세요. 자신들의 특수이익, 그들만의 이익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사익이에요. 사익. 개인들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익 집산이겠죠. 그러면은 정당은 뭐예요? 정당은요, 공익을 중시한다. 자, 이 말 듣고 약간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당은 공공의 일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권리 또는 모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사익 같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정당은 공익이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자,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나. 미국과 영국은 양당제이다. 다. 독일, 벨기에는 다당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복수 정당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정당 설립 자유를 얘기하면서요. 두 번째는 정당은 어떤 게 있다? 양당제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다당제가 있다는 점.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다시 보세요.
자, 방금 얘기했던 정당제도와 관련이 없는 옳지 않은 문제를 찾는 거예요. 됐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가해 목적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맞죠? 왜 그래요? 자, 사람들이 정당을 만든 이유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견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정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됐죠? 대표적으로 뭘 볼까요? 보세요. 나는 보수적인 게 좋아. 정치관은 보수적이야. 사회가 바뀌자면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자, 뭐 자유주의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만드는 게 뭐예요? 오늘날의 새누리당이 되겠죠. 그죠? 예, 얘만 예를 들게요. 이쪽만요. 예. 그러면 뭘 의미한 거예요? 이런 목적을,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분명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뭉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나의 선거 결과 다당제로 변하여 전국이 불안해졌다면 영국보다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 아, 이거 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답은 2번인데요. 자, 보세요. 일단 3, 4, 5번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답은 2번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3번. 나와 다의 구분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그렇죠. 양당제를 하는 국가와 다당제를 하는 국가는요, 다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당제를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국가는 아무래도 다당제를 추구할 것이고, 다당제를 해보니까 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양당제 하는 국가도 있거든요. 자, 4번. 나는 양당제는요, 다당제에 비해서 정부의 책임이 매우 분명하고 국가 정책의 영속성 또는 이제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맞죠? 양당제가 가장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정부 정책에 한 번에 뭐예요? 책임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다는 나에 비해서 여론의 변화에 빨리 또는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장점을 가진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당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을 좀 흡수하기가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변화에 굉장히 기민합니다.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2번 얘기는 왜 문제가 되느냐? 2번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국가가 보세요. 그 뭐야? 영국이랑 미국이요. 선거를 했는데요. 다당제를 변하여 전국이 불안하다면요. 영국보다 미국이다. 아니죠. 오히려 미국일 가능성이 낮아요. 미국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영국이 굉장히 불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같은 양당제잖아요. 라고 하겠지만은 미국과 영국의 양당제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자, 우선 미국의 양당제는요. 자, 미국의 양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영국은 의원 내각제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뭐예요? 양당제라든 다당제라든 간에 전국이 불안할 경우에는요, 일단은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요, 내각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당제 됐을 경우에는 서로 열린 내각을 만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열린 내각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정부가 오래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바로 바뀌거나 오래 가지 못할 확률이 높은 나라가 이제 영국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국보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자, 불안하면 영국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9번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다당제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보세요. 다당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 문제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당제의 장점으로는 선거를 하는 선거민들이 자기의 정견에 가까운 정당을, 정치적 견해에 가까운, 자기 정견은 정치적 견해예요.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발 사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문제 다시 읽으세요. 단점과 관련이 없는 것, 그건 뭐예요? 둘 중 하나죠. 장점을 찾거나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선 보게 되면은 보세요. 자, 다당제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우선은 답은 2번인 이유는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다당제의 단점에 해당이 돼요. 당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가 불안하겠죠. 그리고 통일된 정책 수행이 곤란하죠. 왜냐면 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충돌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한 정치를 발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정당의 주장이 약화되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타협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이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것을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철학이 약간 좀 유지가 안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2번 보세요. 다수당의 횡포 우려가 있다. 이건 양당제에 대한 얘기죠. 다수당이니까요. 그렇죠? 됐어요? 자, 양당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이 중에서요, 5번 내용을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당의 순수한 주장이 약화된다. 자,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A정당이 있고, B정당이 있고, C정당이 있다고 칠게요. A정당이 예를 들어서요, 48%의 지지를 가지고 있고, B가 이제 한 22%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C가 30% 지지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60, 70 맞네. 딱 100% 맞죠? 딱 100%예요. 됐어요? 여기 뭐 좀 더 넣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A가 예를 들어서요. A가 정책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어떤 A라는 새로운 A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B하고 C는 이 A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는데 B가 원하는 정책의 대안점이랑 C가 원하는 대안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대안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A 정책이 싫기 때문에 B하고 C가 연합할 확률은 있겠죠.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이 과정에서요. B하고 C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타협을 하는 과정이 생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B 정당에 나온 이 대안, C 정당에 나온 이 대안들은 각 정당의 철학에 걸맞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철학에 맞춰서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합침으로써 타협을 함으로써 그 어떤 정책의 순수성, 그리고 반대로 하면 정당의 철학에 어긋나거나 그 정당의 철학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분명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문제 가장 큰 문제 뭐냐? 이럴 경우에 나중에 A를 몰아다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립내각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게 보통 정당제에서는요. 연립이 되겠죠. 그럼 연립이 되게 되면은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B하고 C하고 하나 합쳐서 된 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합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책이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 B하고 C가 충돌할 확률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을 하게 되면요. 오래 못 가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 못 간다는 부분이 이제 다당제 단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죠. 자, 지울게요. 자.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정당의 기능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정당의 기능을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당은 자, 국민들에게 정책의 의의를 설명하며 그들의 관심을 정치에 집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즉 현대 국가에서는 각 정당을 개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른바 정치적 동물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정치적 사회화에 대한 얘기죠. 우선 답은 나왔고요. 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요, 우선 정당이요. 정당이 국민들에게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줘요. 이 정책을 하면 뭐가 좋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정치에 집중을 시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에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누가요? 정당이요.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정당이 국민들에게 뭐 한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어떤 설명이요?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설명이요. 의의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참여를 통해서 이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게요. 제가 이제 오전에 운전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촬영장에 스튜디오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라디오를 듣게 되면요. 한 오전 중에 보게 되면은 그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라디오로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그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정당의 대표분이 나와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뉴스를 매일 보는 편이 아니라면은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을 통해서 각 개인이 뭐가 된 거예요? 일단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만약 모른다. 이 라디오 내용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여기서. 왜냐면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은 누군가가 어떤 정책의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정치나 법안이 자신들이 모르는 단어나 어휘나 아니면 취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정치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방금 이 문제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민중에 대한 정치 교육을 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정치 교육을 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 사회화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 그렇죠? 됐죠? 자, 15문제 보면요. 자료는 A당과 B당의 수입 내역, 추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예요. 그럼 문제 보게 되면 이 표 봤을 때, 문제 보실 때요. 표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디를? 문제를 먼저 보세요. 수입 내역, 추입 문제예요. 어떤 이 표 보자마자, 또 정치 참여적인 내용의 선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 내역, 추입이에요. 돈 얘기, 돈 얘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우선 A당부터 볼까요, A당. 자, A당부터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일단은 2005년, 2006년 연도 추이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국고보조금이 한 30% 되고요. B당 같은 경우는 한 30% 되고요. 비슷하네요. 자, 국고보조금 비슷하다. 국고보조금은 서로 비슷합니다. 크게 여기는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당비. 자, 당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당비가 A당 같은 경우는 50% 과반 이상의 당비로 이제 허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게. A당은, 자, 당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기부금 보게 되면은 우선 B당이 좀 압도적이죠. 자, 그럼 B당은 기부금의 비중이 높다.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겠네요. 기타는 별거 없고요. 합계 다 똑같고요. 그럼 봤을 때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이 문제 자체가 이게 공모 문제가 아니라 평가원 문제예요. 2009년 평가원 문제인데 별표가 무려 3개예요. 그럼 딱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표를 볼 때 마지막에 A, B나 당원은 각각 50만 명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등성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개인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우선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죠. 당비는 A당의 비중이 높고, 그렇죠. 기부금은 B당의 비중이 높다는 거.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우선은 A당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지만 A당은 당비가 높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가장 특징이 뭐예요? 어떤 특정 집단으로의 어떤 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A당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당원이 주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당원들이 이제 비용을 충당을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당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당원들이 당비가 그렇게 안 높아요. 5%, 2% 거의 안 내요. 그러면 당원들이 그 자기가 속한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떤 충성도라든지 애착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의 충성도는 굉장히 불명확하다. 다시 말하면은 높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요. 기부금 비율이 너무 높아요. 기부금이 높다는 얘기는 하다못해 특정 단체가 여기서는 개인이 기부 행위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특정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라기보다는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 특정 단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집단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 좀 자율성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난 케이스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당의 가장 그 A당의 가장 큰 A당부터 B당 비교하면 A당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좋은 점은 당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충성도라든지 애착은 되게 강할 거예요. 하지만 A당의 안 좋은 점은 기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정책을 만드는 어떤 경제적 난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는 점이 좀 강하다는 점이 좀 나오고요. B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부금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가장 아쉬운 거예요. 당비가 너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원의 애착이라든지 당원 충성도가 높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특정단체, 다시 말해서 기부금을 주는 단체에서 정치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건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쉽사리 거절하기 어렵다는, 다시 말하면은 B당의 어떤 정당의 철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정당의 철학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A당의 수입은요 국민의 세금과 무관하다. 아니죠. 자, 국고보조금이 이게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렇죠. 안 되고요. 자, 2번 B당은 정당의 바람직한 수입구조 보여준다. 아니에요.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부금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비도 중요하고 기부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너무 기부금에만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기부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은 그에 비해서 당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3번 자, A당은요 B당에 비해서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답이죠. 왜냐? 자, 보세요. A당 같은 경우는 당비 비율이 높아요. 당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외부 세력의 어떤 제한을 받을 일도 없을 거고 거기에 응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B당은 당원의 충성도가 A당에 비해 높다. 아니죠. 오히려 A당이 당비를 열심히 내고 있기 때문에 당비를 내는 A당 입장에서는 애착이 있거든요. 반면에 B당 같은 경우는 당비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충성도가 조금 그렇게 높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5번 B당은 A당에 비해서 당 재정의 투명도가 낮다. 이게 좀 여기서 훅 그냥 기부금이네? 기부금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투명도가 낮겠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부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 좀 있어야 그래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부금이 높다고 투명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투명도는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돈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역할에서 중요하게 좀 부과가 되는 건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사회 과목 특성상 이런 게 있어요. 이 표를 보고서 이 자료를 보고서 맞다 또는 틀리다가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5번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투명도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럼 17번 들어가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나에 대한 분석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평가원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별표가 무려 3개예요.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풀어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봤던 문제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A당은 별도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덕성, 자질,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선거수행 능력 등 심사 면접을 통해서 선출하였다. 자, 그럼 A당 정리하겠습니다. 자, A당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공천을 준대요. 공천. 특정 지역에 선거를 하세요 라는 공천을 줄 건데 이거 누가 한다고요? 공천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주도하는 얘기죠. 그럼 이건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나와보세요. B당은 당원들이 각 지역 당원 수에 비례하여 우선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에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공직 선거 후보를 선출하였다. 그러면 B당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자, B당의 공천은 주체는요 위원회가 아니라 뭐예요? 당원. 자, 당원들이 이를 주도하였다. 보면 우리가 이거 비슷한 표현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경선이라 말하잖아요. 경선이요. 뭐 선거 후보자를 하기 위해서 정당 내에서 이제 후보자를 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자 여러 명 나올 텐데 보통 우리가 그 두 가지, 하나는 오픈이라 해가지고 좀 오픈 프라이머리라 해가지고 국민 경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내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 코커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없고요. 그냥 이제 당원 주도, 이게 코커스에 가까운 건데 심사위원회냐 아니면 당원 주도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A와 B에서 가장 차이가 뭐냐면은 심사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누구 얘기해요?
당원 중심이 아니라 당 간부 그리고 이제 중심이 어떤 조직에서 나오는 모임이잖아요. 여기는요. 모임이라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하향식에 가까운 공천이 될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비당 같은 경우 당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당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정당의 바탕이 되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주도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향식에 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정답은 5번이고요. 일단 나머지 4개는 다 맞다는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당원 의사가 직접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다. 그렇죠? 심사위원회에 따라가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알아서 찝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당원의 의사 반영이 좀 어렵죠. 자, 맞습니다. 자, 2번. 나는, 자, 당원 주도 방식은요, 상향식을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 추구한다. 맞죠? 상향식. 됐죠? 보통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하향식이고요. 이게 상향식이에요. 자, 3번. 나는요, 후보자가 당원을 동원할 경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상향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원 중심이라 할지라도, 당원들 중에 좀 명망 있고, 이미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후보자가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급이 있는 이런 후보자라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원들이 동원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여론몰이 하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본래 취지가 좀 왜곡될 수 있어요. 틀림 아닙니다. 자,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명확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나에 비해서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탁탁탁 집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죠. 오히려 방금 얘기했던 당원이 주도하는 이 제도는요, 경선 대회를 열릴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같은 거예요. 정당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당대회를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도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나는, 자, 당원 주도는요, 심사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기 유리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건요, 이거는 본인들 하기 나름이거든. 같아요. 비당에서 당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 의사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아무래도 당원 순수성을 좀 따지겠죠. A당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 후보를 내세우겠다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입의 전문성을 가지고 후보를 선출하기가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문제는 옳지 않은 문제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18문제 보게 되면요,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겁니다. 자, 쉽습니다. 매우 여기는요. 자, 실제 수능인데요. 자, 보세요. 선거에서 유권자 후보 선택 기준은 후보 개인이거나 정당 중 하나입니다. 자, 후보 개인이거나 정당 중에 하나. 얘 아니면은 얘네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경우, 자, 후보 개인이면요, 인물효과가 나온다. 자, 인물효과. 자, 인물효과 뭐라고요? 후보 개인을 봤을 때입니다. 자, 이는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적 배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현상입니다. 자, 반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에는 정당 효과가 나옵니다. 자, 정당 효과 체크하시고요. 정당 효과 뭐다? 바로 정당을 선호 기준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치 사회 과정에서 가족에 의해 특정 정당의 애착심이 형성된 경우에는요, 또는 혹은 정당이 추구한 가치에 동의하는 경우 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나오든 간에요, 내가 이 정당에 대해 마음에 들면요, 사람 누가 나와도 이 정당 찍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은요, 인물효과, 즉 후보 개인에 대한 중심을 얘기한 거고요. 니은 정당효과,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적절한 추론에 맞는 걸 찾는 거겠죠. 그렇죠? 자, 보게 되면 우선은 답은 4번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유권자 다수가 정당 이념에 대한 투표 형태를 보일수록 기억보다 니은이 더 나타날 것이다. 맞죠? 정당 이념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문제 없어요. 그러면 1번, 2번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후보가 난립하여 여러 명이 등장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사람들은요, 인물 투표에 대해서는요, 거의 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니은이 더 정당 효과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당의 수명이 짧고 이합집산, 모여지고 흩어지는 게 심할수록 니은보다 기억이 나타난다. 맞아요. 예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신생 정당일수록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정당에 대한 어떤 전통, 그리고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 정당일수록 이제 새로운 인물보다는요, 새로운 인물 중에서도 어떤 인물들이겠어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 한때 그 안철수 아저씨가 저기 처음 정치한다 선언했을 때 이분이 신당을 비스무리하게 만들려다가 나중에 결국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아저씨 처음에 신당 만들었을 때 그 신당 힘이 작겠죠. 그런데 안철수 아저씨라는 그 인물 효과 때문에 그 안철수 아저씨 힘으로 통해 가지고 쭉 지지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좀 심할수록 인물 효과가 좀 커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리뷰 보세요. 정당에 의해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 많을수록 정서적 일체감, 정당이 생각하는 바와 내 생각이 맞아떨어져 라고 할수록 아무래도 정당 효과가 크겠죠. 인물 효과는 그닥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보통 이게 좀 사견인데, 개인적 사견인데, 이건 제 개인적 정치적 의견은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좀 부산분이세요. 부산분이시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거와 관련된 얘기하실 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인물도 보긴 보시겠죠. 이 사람은 옛날에 뭐 부산에서 좀 유명했던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당을 많이 보세요. 누가 나와도 이 정당에서는 이 사람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라는 인식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자, 21번. 자, 이익 집단에 대한 특징을 틀린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답은 금방 나오겠네요. 예, 일단 1번이겠죠? 자, 왜냐면 정권 획득, 정치적 책임, 정당이잖아요, 이거요. 자, 이거 쉬운 문제를 풀이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익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리를 좀 간단했습니다. 자, 좀 작게 써가지고 하나씩 끌어올릴게요. 자, 이 집단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특정 이익을 위해 모인 거라고 아마 귀가 따갑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특정 이익에 대해서는 다들 뭐예요? 전문가들. 첫 번째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직능 대표제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능 대표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죠. 자, 두 번째, 자신들의 특수이익. 맞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수이익. 세 번째는요, 자신들의 특수이익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새로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정부를 감시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의 의사를, 또는 시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로비 활동. 자, 로비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행사한다.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로비라는 말이 자신의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게 사람들 만나 접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로비 활동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인식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비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의 뭐 영역, 그리고 로비한 사람들을 로비스트라 이러면 특정한 직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로비의 어떤 쓰임새가 잘못됐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이 사람들이 이익단위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한다? 정책 기반자에게, 정책을 만드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들이 나중에 로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럼 정답이 이와 관련이 없는 게, 자,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28번. 자, 보겠습니다. 28번. 자, 다음에 게시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거예요. 여긴 굉장히 쉬워요. 그만 슉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프레스 캠페인. 자, 보게 되면 신문이 일정 목적으로 지면이나 조직을 동원하여 계속 알려주는 언론 보도 활동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언론의 목적이 뭔데요? 여론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론에 대해서 속된 말로 여론을 건드리기 위한 거예요. 계속 여론을 인식시키고 깨우치고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론, 공공의 의견, 논이라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스톱. 공론은 백성이다. 그럼 뭘 의미한 거예요? 자, 백성들의 의견이 곧 뭐다? 공론을 의미한다. 그럼 백성들의 의견, 다수 의견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날 민주정치에서는요. 자, 다수의 국민 뜻을 반영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와 관련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자, 다수의 의견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론이란 말이요. 말 그대로요. 다수결이 아니고요. 전체 대중들 중에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여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29번.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옳은 것은이죠. 자, 보세요. 자, 공적인물 활동과 같이 국민이 알아야 될 공공성을 갖춘 정보는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 형성을 기여함으로 공개된다. 자, 주제가 나왔네요. 어떻다고요? 자, 공공성을 갖춘 정보는, 자, 공공성을 가진 정보는 어떡하자? 공개되어야 된다. 왜요? 뭐 때문에? 자,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주제 이런 얘기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된다. 자, 공개를 할 건데 이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죠. 자, 특히 신속한 보도를 생명하는 경우 허위 보도를 할지라도 사소한 내용의 경우는 형사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이 좀 중요하네요. 비록 이게 잘못된 보도를 할지라도 사소한 내용이라면은 형사적인 책임을 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보도는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데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요, 문제 보게 되면요, 이 글과 가장 가까운 주장이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 자유란 말 나왔고요, 공개 나왔고 공공성 나왔죠,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공공성을 갖춘 정보라면요, 계속 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적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공공성을 갖춘 정보는 더욱 개방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다음에서 나타난 언론의 기능은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A국 땡땡방송은요, 식품영양학자 세모 2개 박사의 건강요법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방영하는데 사람들이 이것 덕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식생활 개선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거 좀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식품영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뭐 쿡방이라든지 먹방을 통해서 이제 각종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종편이라든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다양한 패널이라든지 의사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학적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자, 미국 네모 2개 학교에서는요,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방송을 통한 심장병 예방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결과 이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심장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었음을 밝혀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심장병을 왜 예방해야 되는지 캠페인을 할 때 알려준 역할이죠. 누가요? 언론이요. 알겠습니까? 언론이.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죠.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사람들이 식생활 개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심장병 예방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언론의 기능을 적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의 기능은 뭐예요? 정보를 알림으로써 무엇을요? 정보를요.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다 우리가 계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되게 옛날 말이긴 한데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요, 1번이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관계가 없고요. 자, 36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 제도를 알기 전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미국은요, 대통령제일 거고요. 영국은요, 의원 내각제겠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의 정당 제도는 어떻게 구분되겠냐? 우리 흔히 말하는 공화당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있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정당의 구조는요, 하나는 보수당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노동당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뭐가 있든 간에 기본적인 정당적 특징이 뭐예요? 양당제죠. 이 두 국가 모두요. 됐죠? 그럼 문제 보세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옳은 거. 자, 어이구 잘못 왔네요. 자 보세요. 아이고 좀 넘어갔네. 잘못 만나서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양당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양당제 특징을 찾는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제 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양당제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바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소재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 물론 아쉬운 점은 뭐예요? 아쉬운 점은요. 두 개 정당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다양성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의 반영이 좀 안 된다는 점. 민의 반영 좀 안 돼요. 다양한 의견이 좀 반영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소 정당이 나오기가 어렵죠. 거대 정당 두 개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여기서 이긴 정당이 다 아무래도 좀 주도라니까요. 그렇죠? 자,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한다. 아니죠. 양당제에서는 3개 이상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민의는 반영 안 돼요. 다양한 민의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군소정당 난립이 안 되죠. 자, 네 번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맞죠. 명확합니다. 그리고 유권자 정당 선택이 좀 쉽다. 둘 중 하나 고르면 땡이네요. 자, 그럼 답이 4번인가 보네요. 네, 맞네요. 자, 5번, 다수당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이익을 대변한다. 아니죠. 이긴 정당이 다 하는데 횡포를 방지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7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 7강을 통해서 정치 제도 안에서 나오는 그 비공식 참여자들, 이익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 공식적 참여자, 뭐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이 비교해서 다른 점 찾는 부분, 그리고 이 비공식 참여자인 정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리고 뭐 문제 풀이 때 많이 안 나왔지만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은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8강에서는 정치발전의 과제라든지 법문화의식을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그 정치 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